지금부터는 그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면이 아니고 사회면 뉴스네요.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로 불리는 유명한 화가죠. 해원 신윤복 선생. 우리에게는 미인도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제 신윤복의 고사인물도라는 작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심지어 도난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4, 5년 전쯤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보도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고 어떻게 도난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이런 뭐 그림, 문화재를 포함해서 이런 유명한 그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 기막힌 일이죠.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전문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사라진 그림 고사인물도가 어떤 작품인지부터. 그러니까 고사가 옛 이야기, 우리 뭐 동양이나 서양에 보면 신화나 옛 이야기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중국의 그 제갈량을 상대로 해서 옛 그 역사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저기 보면은 이제 이번에 그리면 사실은 고사 인물도에는 뭐 융봉치와 또 서로방학, 무의치도, 동산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칠종칠금은 삼국지에는 원래 없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삼국지에 있었던 얘기가 가공되고 가공되면서 삼국지연 이런 데 나오면서 칠종칠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칠종칠금에서 나오는 나라가 지금으로 보면 베트남이거든요. 아,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은 지금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장수를 7번 잡아서 7번 풀어들였다. 그 고사를 다룬 그림인 그렇죠. 거죠. 예, 칠종칠금 고사를 그렇습니다. 다룬 예, 그림. 신윤복 선생이 그린 진품이라는 거는 확실한가요? 그건 어떻게 알 수 근데 있어요? 이것도 이제 조사는 해봐야 되겠죠. 네. 사실은 그 거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 예. 이 사진 사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모사를 한 거지 실제로 신윤복 선생이 창작을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고사를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해서 일본에 전달했는데, 저는 이 의미보다 네. 조선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저 신윤복의 사촌이 그려달라 그래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왜 나라에 7번의 잡았다가 7번 풀어준다는 조선의 아마 너그러운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닌가. 아.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예, 예. 아까 신윤복이 아주 막 오리지널로 그린 게 아니라 신윤복 선생이 뭔가를 보고 그린 예, 예. 그런 그림일지라도 경우는 워낙 많으니까요. 예. 예, 예, 아, 그럴지라도 어쨌든 신윤복이 그린 거고 그 당시 이 그림이 일본에 전해진 그 어떤 맥락을 봤을 때 그렇죠. 가치가 있다. 그렇죠. 예. 문화재예요? 아직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197년 만에 이게 이제 일본에 있다가 다시 이 경매를 통해서나 아니면 매입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바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문화재 지정 신청은 하지 않았어요. 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문화재는 이제 아. 그 직권 조사도 가능하지만 예, 예, 예.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예, 예. 가능하면 이제 신청을 하죠. 아.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그림류는 굉장히 많아요. 아. 한국에. 그러니까 아마 아. 신청을 해도 지정이 될까라고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해원 선생이 한 거 그림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그림 구도가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으로부터 사온 곳에서 일단 문화재 신청,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예, 지정 신청은 안 한 걸로 지정 알고 신청을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 예, 예. 등록은 했어요. 아, 이런 거 갖고 그러니까, 있다고 신고는? 그건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뉴스도 났었고 2015년에 고궁박물관에서 통신사랑 관련해서 전시회를 할 때 네. 문화재청의 소속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대여받아서 전시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알고는 있었고 중요도는 알고 있었죠. 2008년에 그러니까 계속 일본에 있다가 네. 2008년에 후한미래연구소라는 사단법인 대표 차길진 대표가 사비로 구입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연구소에 잘 보관을 해왔다는 건데 어느샌가 없어졌다. 정확히 언제 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는 2020년에 했네요. 아, 근데 전 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경찰이 여기 보도가 2020년에 없어졌을 때 신고를 했다 아니면 안 했다, 지금 보도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신고를 했으면 예. 제가 문화재청에 좀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하면 문화재청의 사법난속반에 도난문화재가 동시에 연결해서 같이 이게 게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 아니 근데 문화재가 아니라면서요. 아니라서 그런 거 아. 아니에요?
도난이 되는 거든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도난되는 거는 같이 연결이 돼서 뜹니다. 아 그래요. 근데 신고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신고를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허.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가는 거 이번에 이제 이게 뭐 정식 신고도 아니고 무슨 기념식에 가서 물어봤더니 신고를 하라 뭐 이렇게 됐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을 바뀌면서 네. 거기 많은 인사들이 모였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이거 신고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 정도 되면은 비공개 수사를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사무실이 보관하고 있던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예. 누구를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공개를 해버리면 저는 제 느낌에는 이거 꼭꼭 숨어라라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죠. 이 정도로 되면 만약에 만약에 이거를 구입을 했다. 네. 그러면 이게 불법이고 도난이고 이렇게 되면은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사 기법상 좀 비공개로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공개를 했을까? 그것도 어떤 신문 하나에 공개를 하고 네. 언론 하나고 나머지 신문사든 언론사들은 다 받아 쓰는 순간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뭔가 심상치 않다. 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는 아니고 비지정 비지정 문화유산이라고 통칭되는 신윤복 선생의 귀중한 그림이 어떤 누군가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없어졌다까지 팩트예요. 네네. 그쵸? 없어졌다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약간 지금 이 부분은 알쏭달쏭하다는 그렇죠. 이야기고 4년 전하고 또 지금하고 또 애매하죠. 예. 다만 어제 이것이 국가유산청인가요? 이름이? 국가유산청 이름이 문화재청이라고 하죠. 이게 한 달 전에 예, 바뀌어가지고 예, 예, 문화재청이 여러분 바뀌었어요. 국가유산청에서 이 사실을 이제 한 언론을 통해 알리면서 우리가 다 알게 됐다. 여기까지가 팩트인데 그렇죠. 그럼 궁금한 거 하나 둘씩 짚어보죠. 네. 첫 번째, 아니 이 어떤 후한 미래연구소라는 어떤 사단법인 사무실에 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스르륵 아무도 모르게 이 귀중한 게 없어질 수가 있는가? 이게 일단 하나 그렇죠. 궁금하고요. 보통 이렇게 없어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어지는 건가? 일단 이게 궁금해요. 네. 어떤 가설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동나무 박스 상자 안에 보관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 판단은 그렇게 씁니다. 근데 왜 4년 전에는 신고를 안 했을까? 근데 이제 언론 기사에 보면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다. 지금 신고를 했다 안 했다도 약간 헷갈린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왜 그러면 4년 전에 신고를 철회를 했냐 그랬더니 예. 철회가 역고소 당할 수 있어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서 철회를 했다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특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도 4년 전에 신고할 때 도난 신고만 했으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가져간 것 같다라는 신고가 아니라 이 회원의 고사 인물도가 없어졌다, 분실됐다라고 해서 도난 신고만 했으면 경찰이나 사법단속반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고소를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예. 그래요. 그러면 둘째, 이제 만에 하나 누가 그림 훔쳤다고 치죠. 네. 했을 때 이미 이 미술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이잖아요. 일본에서 들여올 때 다 보도가 되고 막 이랬으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팔 수 있는가 몰래. 어저께 그래서 제가 계속 인사동의 고미술 쪽의 상인들 통해서 했더니 오히려 상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인사동에서 이걸 완벽하게 100% 사실은 아닙니다만 일부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서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유통되는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좀 소문이나 이런 건 없냐 그랬더니 암시장에 막 소문 같은 거 없냐고. 그랬더니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물론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거래가 된다라면 이미 이제는 나오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보도가 나가버리면 예. 자기는 이제 처벌받을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꼭꼭 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의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의 사법단속반이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이분들이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 전에는
회수 뭐 찾는 뭐 수사를 통해서 많이 찾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3년간에는 회수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주 초보자들이 가 있고 이런 그 수사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몇 년 전에 고미술 협회에 뭐 대표를 지냈던 분이 예. 호주에 이 유물을 팔았어요. 예. 근데 이거는 해외에 나갈 때는 분명히 검증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감사도 문제가 됐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가짜를 팔았다. 50년도 안 되는 것들을 팔았다.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가서 호주에 가서 정확하게 감정을 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팔은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사진으로나 50년도 안 된 문화재를 왜 자꾸 불법 반출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원래 감정을 해보니까 적어도 150년, 200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출장비 8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문화재청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조사하러. 아니 이런 수준에 있는 국가유산청의 사범단속반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무슨 문화재를 찾겠습니까? 자,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문화유산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화재청이라고 했던 국가유산청에선 어떤 것까지 관리해야 돼요? 비지정 문화재, 뭐 지정 문화재, 보물, 국보, 개인 소유인데 그냥 오래된 미술품 어디까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정 문화재만 관리하는 게 국가유산청이 할 일인데요. 이제 도난 문화재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비지정이라 하더라도 그 도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직접 리스트를 올리고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상주 해례본, 이건 비지정이잖아요. 그런데 워낙 중요하니까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비지정이라고 해서 뭐 관리 안 이 문화재청에서 관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난 문화재 같은 경우는 다 관리를 하고 이제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죠. 근데 사실 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도 최근에 더 꽁꽁 숨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비지정 문화재지만 네. 가치가 있는 것들, 근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고, 갑자기 이렇게 도난당했어요. 이래 버리면 이 사람이 진짜 도난을 당한 건지 어디다가 이걸 팔았는 건지 뭐 이거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취재를 나서니까 미술계에서는 이런 일 많아요. 아니,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떤 사례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미술 협회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에 여러 출판물들이 도난을 당했다가 이게 이제 도난 신고가 되니까 이 매입한 측에서 그냥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증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물론 전임 청장 때입니다만 바로 직전에 대규모로 기증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난 문화재를 기증을 했는데 문화재청이 기증식을 해준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얘기지만 문화재청이나 국가유산청이 문화재를 지키고 또 도난된 문화재를 찾고 할 능력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도둑들보다 더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도난당한다는 거. 옛날에 뭔가 무슨 전쟁이 나가지고 도난당하고 이런 거 말고 최근에도 이렇게 도난당하는 건이 사실 많아요. 문화재가 요즘 이제 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거래,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도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공개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예전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도난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제 보도가 돼서 많이들 놀랐던 신윤복 선생의 그림, 지금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 그렇죠. 훈민정음 해례본처럼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예. 저희가 이 실마리가 잡히게 되면은 더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배경 설명 함께했습니다. 황평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